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경기도 양평 군민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15년 수건 사업이던 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한순간에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죠. 구호가 이렇습니다. 특혜 의혹 관심 없다. 정쟁을 중단하라. 즉각 추진 재개하라. 김건희 여사 특혜라며 공격하는 야당과 그렇다고 백지화로 판을 엎어버린 여당 싸움에는 관심이 없으니 원래 하려고 했던 속도로 지어달라는 겁니다. 정쟁의 도구에 희생당했다며 분노하는 그들의 목소리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하라! 감사합니다. 양평군청 앞을 가득 메운 주민들. 한 목소리로 외친 건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입니다. 고속도로 정쟁의 이용마다! 정치 정쟁을 내쫓자는 어깨띠도 두르고 손팻말도 나눠들었습니다. 경기 양평군 주민 500여 명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재개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에 근접해 있음에도 각종 규제, 중첩 규제에 묶여 있고 늘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기에 백지화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태를 통과한 기존안의 종점 예정지인 양서면, 수정안의 나들목 예정지인 강하면, 수정안의 종점 예정지인 강상면 주민까지 모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적 문구가 적힌 피켓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뭐라 나왔어? 너희들 뭐해? 아니 명이가 뭘 잘못했어? 정쟁 중단과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요구하는 양평군 대책위는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으로 현수막기 시, 군민청원,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집단 행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빨리 해달라는 양평 군민들, 그럼 어느 노선으로 만들어야 가장 도움이 될까요? 민주당은 기존안, 그러니까 양서면 종점으로, 국민의힘은 강상면 종점으로 하는 수정안을 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타당할지 김태우 기자가 양평 현지에 내려가 따져봤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JCT 분기점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곳 종점 예정지 구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40m 높이의 교량이 있는데요. 분기점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마을 위로 도로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제2순환도로로 이미 마을이 두 동강이 났는데 분기점까지 생기면 도로를 머리 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동네 쉽게 머리 위에다 그냥 도로를 이고 자는 거지 뭐. 그것도 산속도 아니고 동네 한가운데. 그러면 그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또 원안은 팔당호 남한강을 가로질러 다리 두 개를 놓다 보니 환경 파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원안에서 주요 목적 중 하나였던 양서면의 교통체증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서울 가려면 5시간, 6시간 무조건 기본이야. 양서면 제일 많이 막히지. 서울에서 빨리 내려갔으니까.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에서 12km 떨어진 수정안의 강상면 종점 부근으로 가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3필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종점을 옮기는 것만으로 고속도로는 2km 더 길어지고 이에 따른 예산은 140억 원 더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원안보다 하루 교통량이 6,000대가량 더 늘어나 효용이 더 높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기존 양평 IC와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JCT로 연결될 계획입니다. 수정안에도 강하면 나들목은 새로 만들지만 이곳 종점에는 추가로 나들목이 생기진 않습니다. 고속도로 옆이라 손님들이 아무도 살라고도 안 할 거야. 시끄러워가지고. 김건희 씨 땅이 정확하게 그 강화면에 있었다고 말이 돼요. 그건 없던 IC가 생기는 거니까. 또 원안 종점 부근에 있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토지도 큰 산을 끼고 있어 고속도로로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타들어가는 양평 군민 마음에 정치권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먹힌다 생각하고 국정조사, 특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전 양평 군수 특혜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김건희 로드로 규정하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청와대 아니 이름을 바꿔가지고 용화대 아니 이것도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즉시 나서서 이 사태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의 전형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정조사로 진실을 온전히 다 밝히지 못하면 특검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즉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대하는 원칙을 보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쳐온 촛불행동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김두관 의원은 회견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존한 노선 종점 인근에 정 전 군수의 땅이 있다며 내로남불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 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민주당의 사과가 있을 경우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아는 기자하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참 양평 국민 입장에서는 황당할 노릇이에요. 자, 일단 기존안과 수정안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민주당은 기존안을, 정부 여당은 수정안을 밀고 있습니다. 시점은 똑같은데 종점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기존안대로 종점을 양서면으로 하되 강화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 IC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정부 여당은 강화 IC를 설치하려면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수정안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뭐가 더 나은 거예요? 네, 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한 이유, 이 지역 교통이 너무 막히기 때문이죠. 분산 효과만 보면 수정안이 낫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하루에 15,800대 이용하는 걸로 나온 기존안보다 수정안이 매일 6,500대 더 이용할 걸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수정안이 더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길이가 수정안이 2.2km 정도 더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1,000억 원 이상 더 들어간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오늘 140억 원 정도 더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강화면에 IC를 설치하면 오히려 그 비용이 강상면 종점보다 더 든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양평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노선이 더 나은 거예요? 양평 국민들 다수는 수정안을 원한다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기존안 종점 근처에 주민 2만 4천여 명이 살고 있고요. 수정안은 양평읍과 가까워서 종점 근처에는 그보다 많은 4만 4천여 명이 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수정안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던데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네, 민주당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라면서 조만간 반박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원래 이 고속도로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두물머리 정체 해소였는데 수정안대로 노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두물머리 정체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워낙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이라서 조심하긴 했는데요. 예타를 통과해도 종점이 바뀔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죠. 같은 돈을 들여서 이용자 수가 많으면 경제성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옮기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또 다른 전문가는 국토부가 용역이나 분석 자료를 더 내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향이 많다 하고 간편적으로 나오니까 분석 자료를 내놔야지 아마 이 논란이 없어질 거예요. 안 그러면 끝도 없이 나오는 공방이거든요. 이 양평 국민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정치권은 엎어놓고는 빨리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일단 원희룡 장관도 다시 한번 재추진 없다고 말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권은 이대로 추진할 경우 총선까지 김건희 여사 땅 이슈를 계속 꺼낼 야당에 끌려갈 거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양평 국민이 강상면에 종점을 두는 수정안을 더 원한다고 보고 양평 국민 여론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주민투표 언급도 솔솔 꺼내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땅 이슈로 국민들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총선 때까지 대통령 가족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슈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러다 보니 논란이 엉뚱하게 튀었는데요. 변경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서 논란이 시작됐잖아요. 원한 종점 인근에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 군수와 일가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은 이것도 특혜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에요. 특혜가 있었으면 밝혀내면 되고 고속도로는 그대로 재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 국토위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선 여야가 정치 공방은 좀 자제하고요. 양평 국민들에게 어떤 안이 더 좋을지 제대로 따져서 고속도로를 재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자, 우리 국회에서 IAEA 사무총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던 민주당 의원들, 오늘은 일본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일본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특파원, 이 야당 의원들이 일본 국회까지 찾아갔다면서요? 네, 2시간 반 전쯤 이곳 일본 국회 인근에서 방일원단 10명은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본 경찰도 경기를 늦추지 않았는데요. 앞서 총리 관저 앞에선 일본 시민단체 수십 명과 함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도 가졌습니다. 世界はこの判断を反対している。反対する。反対する。反対する。 어민들까지 포함된 방일단 측은 IAEA 보고서가 방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바다 오염 문제는 좌시될 수 없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총리 관저 앞 집회가 끝날 쯤엔 갑자기 난입한 일본 남성으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ずっと聞いてたけども、風評被害、福島差別の助長。 방일단 측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방문해 방류 계획 철회와 대안 모색을 요구하는 성명도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방류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일본 사회민주당과 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국하는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오염수 방출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함께 참석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2차례 만남이 예고돼 있는데요. 혹시라도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할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4개국 정상관 회동과 별도 한일 양자회담까지 2차례 만남이 예고돼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IAEA 보고서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할 경우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는 과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국민 정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류 전 시찰했듯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추가 협조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장 시찰단을 추가 파견하거나 일본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대북 제재 공조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가진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그리고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인데요. 기소 시점이 관심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9월 퇴임하는데요. 그 전에 할 경우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 기소가 되는 겁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은 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다수 판례를 참조해 법리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듬해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문서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독과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문제는 언제 기소하느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28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9월 전에 기소한다면 현직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검찰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10월 이후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은 퇴임 2호 기소로 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수사팀은 기소 마무리를 위해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국회 답변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검찰이 기소 시점을 언제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현직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는지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자, 여랑여랑 오늘부터는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염수 방류 반대하면서 당식해온 우원수 민주당 의원. 다른 방식을 누가 말했을까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가 오늘 단식 중인 우현식 의원과 김한정 의원을 찾아 다른 방식으로 싸워달라며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싸우게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일본이 방류하는 거를 저렇게 고집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우선 말리러 왔다가 시작을 해서 끝까지 말리고 있는 거예요? 6일째 지금 저는 단식 농성을 하는 게 아니라 단식 그만 하자고 제가. 의원 많이 수척해졌어요. 실제로 저 직후에 이제 단식 중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단식 농성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주 전 단식 농성을 벌이는 윤재갑 의원도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이번과는 반대로 이 단식 농성을 독려했습니다. 며칠째예요? 7일째입니다. 7일째? 네. 힘들 때 싶은데 건강은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싸우지 말고 괜찮습니다. 쉽게 또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 좋습니다. 노력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왜 달라졌을까요? 다른 방식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 장외투쟁을 주도하던 이재명 대표인데요. 오늘 오전 회의 때는 이 방류 관련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신 민생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월부터 2달이 넘도록 오염수 문제에만 당력을 집중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죠.
오염수 문제는 원내에 맡기고 이 대표는 추경이나 기본 시리즈 같은 경제 이슈로 전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핑크 셔츠 부총리, 좀 낯섭니다. 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기재부 내부 회의에 핑크색 반팔 차림의 셔츠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 편한 옷을 입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업무 몰입도도 향상될 것이라며 편하게 입으라고 독려했다네요. 글쎄요, 이 경직된 관료 사회 스타일을 보면 추 부총리가 아무 계기 없이 저런 말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이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을 내려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직원들이 상사 눈치를 보느라 옷을 자유롭게 입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러자 솔선수범에 나선 겁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도 장관들에게 편한 옷차림을 권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관님들도 저거를 좀 벗고 편안하게 계시죠? 우리 정부는 자유사회를 지향합니다. 자유사회에서 창의와 혁신과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 번영과 풍요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저 편한 옷차림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지침에 따르면요, 이 상의는 노타이 정장, 남방 셔츠까지 됩니다. 민소매까지는 안 되고요. 하의는 면바지뿐만 아니라 반바지도 허용됩니다. 지난주 MZ세대 공무원들과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반바지 복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바지 입으세요. 나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 안 해요. 반바지 입고 오든지 팬티만 입고 오든지 알아서 하세요. 복장 자유라 해야지. 지금 사기업에도 복장 자유라 해요. 네, 하지만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는데요. 주 4일제 근무 부탁드립니다. 퇴직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사표 내고 나가는 거죠. 주 4일제 하는 직장으로 가세요. 공무원 주 4일제 그는 좀 그렇다. 자유로운 복장뿐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관료의 고정관념을 혁파하는 문화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도 때 수문을 개방했던 대청댐 수문이 오늘 거의 1년 만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가 짧은 시간 안에 쏟아졌다는 뜻인데 내일부터는 더한 장맛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긴장감 속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구청 직원이 곳곳을 다니며 모래주머니함을 채웁니다. 이 골목에 준비된 모래주머니만 340개. 2단, 3단 싸면 30cm까지는 이제 방어가 된다고 보는 거죠. 상시 점검을 하지만 너무 워낙 기수폭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보 단계부터 저희는 상시 대기를 하고. 지난해 악몽이 생생한 주민들은 일찌감치 물막이판도 설치했습니다. 일찍 했죠. 장마 오기 전에. 비 많이 올까 봐 저기 지하 갖다 놨어요. 소수들이 많이 오는데 신경이 쓰이지. 오다가 가다가 하면은 그래도 이게 흐르잖아요. 계속 지금 준비하잖아요. 지난해 폭우로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니 창고는 이번 장마에 대비해 차주판 위에 비닐까지 덧대어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마련된 양수기는 240개. 내일부터는 헤비급 장맛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대부분 빌려가고 현재 4분의 1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7월 초에 와서는 한 하루에 평균 5개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오다 보니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세종시엔 시간당 49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아파트 승강기가 침수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9건의 비 피해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올 걸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내일은 수도권, 충남권, 전북 북부 지역엔 많으면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를 상대로 한 마약 판매 수법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유명 만화 제목을 조직 이름으로 사용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조직원 별칭이 드래곤, 루피, 상디였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밀짚 모자를 쓴 주인공 루피 캐릭터로 잘 알려진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 1990년대 TV에서도 방영돼 지금까지 20, 30대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해당 만화 이름을 빌려 쓴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을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 이름은 원피스로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필로폰이나 케타민, 대마 등 각종 마약을 백화점처럼 팔아온 혐의입니다. 이 중 핵심 조직원들은 드래곤, 루피, 상디 등 만화 캐릭터 등입니다. 이들은 드라퍼라고 불리는 배달책에 마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마약 판매 홍보를 하며 최대 10만 명분을 판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판매 대상이 대부분 20, 30대 젊은 구매자들인데 친근한 캐릭터를 내세워 꾸준한 친분을 쌓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마약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맞춤형 영업 전략인 겁니다. 10대부터 30, 40대까지 친숙한 만화 캐릭터의 이름을 붙여서 구매자들에게 친숙함과 함께 신뢰를 주려고 하는 건데요. 최근 젊은 층의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태국 파타야에 거주하고 있던 총책으로 의심되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지난달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핵심 조직원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조직원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20대들은 마약 유통뿐 아니라 밀수에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 번에 쉽게 1,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더니 횡단보도 앞 보행자를 덮칩니다. 비틀거리며 나온 20대 운전자 바지 뒷주머니에선 하얀색 가루가 든 봉지가 발견됐습니다. 수면마 취재 케타민에 취한 마약 운전자였습니다. 이처럼 일상 곳곳에 퍼져 있는 케타민. 검찰은 지난 1월 태국에서 싸게 구입한 케타민을 몰래 들여오려 한 일당을 인천공항에서 붙잡았습니다. 속옷 안에 마약을 감춘 뒤 위에 헐렁한 옷을 덧입고 입국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세관 눈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꽁꽁 싸맨 비닐 뭉치를 칼로 가르자 하얀색 알갱이가 잔뜩 나옵니다. 밀수 조직은 1년간 6차례나 이렇게 들여왔는데 분량은 케타민 약 10kg,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이한 건 밀수 운반책 대부분이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란 겁니다. 이들은 회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고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도 사회 초년생들이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 범행에 가담한 것이죠. 예. 검찰은 케타민을 밀수해 10억 원대 이득을 챙긴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초범을 포함해 17명 모두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LH 임대 아파트에선 한 남성 주민을 퇴거시켜야 한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민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임대하는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LH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부분 홀로 거주하는 젊은 주민들에게 한 아파트 이웃을 상대로 벌어진 강력범죄는 남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 최대한 혼자 살려고 해야 될 것 같고. 금방 출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급기야 일부 입주민들은 LH 측에 가해 남성의 입주 퇴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LH 측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주택이지만 입주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실거주자인지를 확인하면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해 남성의 경우 계약은 부모 명의로 한 채 거주만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LH 측이 이를 직권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어렵게 입주 자격을 얻고도 두려운 이웃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GS건설이 짓던 아파트의 기둥 60%의 철근이 빠져 있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죠. 그런데 철근이 빠진 일명 순살 아파트,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철근을 빼돌려 뒷돈을 챙기는 게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건물의 뼈대가 되는 철근입니다.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 누락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과연 검단 아파트만의 문제였을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이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 지난 3월 이천시는 이곳 작업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대량으로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천시가 조사에 착수하자 시공사도 철근 일부 누락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동 변경을 했었고 도면과 같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다. 당장 안전에 문제 없다지만 입주민들은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시켜달라 불안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이곳에선 철근을 덜 넣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빼돌려 되팔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시공사 관계자가 작업자들에게 멀쩡한 철근을 잘라 팔라고 지시했고 그 양이 50톤에 이른다는 겁니다.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트레에다가 담아서 고철로 팔아가지고 그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현금을 갖다 줬대요. 남은 거예요? 안 넣으니까 이제 조립을 안고 안 넣었으니까 남았죠. 돈으로 봤을 때 철근을 많이 빼먹었더라고요. 하지만 시공사 측은 쓰다 남은 철근이라며 일부러 남겨서 빼돌린 건 없다고 일축합니다. 감리가 와서 다 도면 보고 다 실측을 해서 거기잖아요. 들어가야 될 철근을 뺀다고 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채널A는 수십 년간 철근을 매입해 판매해온 고철업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합법적으로 남는 철근은 반출증이 있어야 하는데 반출증 없는 게 대량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공사 현장에선 철근을 빼돌려 이익을 남기는 게 관행이라며 감리사와 짜고 빼돌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도 말합니다. 여담을 갖고 오면은 네. 그거 다발해서 몇 장을 빼가고 누구한테 주면은 이게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어요. 막 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심해서. 2년 전부터 고철 가격 급등으로 철근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이런 빼돌리기는 더욱 심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리사들은 철근 누락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짠다는 거 과거는 뭐 이런 데이터들이 분명하니까 줄 수 없는데 이거는 드레이 투시기를 갖다 대면 속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 이후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 고발자 없이는 철근을 빼먹었는지 알 수가 없단 겁니다. 의심 정황이 나와도 입주민들은 집값 떨어질까 걱정해 일단 덮어두고 쉬쉬하는 상황. 지난 3월부터 서울시는 CCTV와 작업자 바디캠으로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0억 이상 공공공사만 해당돼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안전은 뒷전인 만연한 철근 빼돌리기가 근절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순살 아파트 사태는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가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됩니다. 50층까지 지을 수 있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고 또 보행교가 만들어져서 강북과 강남을 잇게 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지만 배관 등 시설 대부분이 낡았습니다. 주차난은 물론 상가가 예전 모습 그대로라 악취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건물 지은 지가 오래됐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서울시의 어떤 제한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개발이 못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재고돼야 되고. 서울시가 압구정 일대 아파트를 통째로 개발합니다. 1976년 준공된 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현대, 한양 등 4개 구역을 한데 묶어 11,8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설계 도안들이 굉장한 수준으로 지금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졌고요. 초매머드급 미니 신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높이 규제를 풀어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강변 랜드마크가 될 한두개 동은 70층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노을다리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서울 성수동과 압구정 사이에 잔디 보행로를 만들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보 또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강남 상권과 강북의 녹지 공간을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강북의 시민들도 여길 건너와서 산책로로 완전히 하고 그리고 여기 상권도 강북에서 넘어오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재건축을 통해 들어서는 11,800세대 가운데 1,2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BTS 위력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멕시코에선 내년 6월 대선전이 한창인데요. 여당의 한 후보가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BTS를 멕시코로 초청해 공연을 하겠다. 권소 기자입니다. 청년들의 축제 현장에서 중년 남성이 BTS 포스터를 펼쳐들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입니다. 집권당 국가재건운동 소속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전 외교부 장관은 BTS 초청을 공약처럼 내걸었습니다. 자신의 SNS에도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BTS 초청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 특급 연예인의 명성을 등에 업으려는 정치인은 또 있습니다. 태국의 야권 총리 후보 피타 림자른랏 전진당 대표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초청 공연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SNS에서 공연에서 스위프트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올해 공연 수입으로만 1조 원 이상 수입을 기대하는 미국 정상급 가수입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스위프트의 공연 일정에 캐나다가 빠져있자 캐나다가 원한다며 공연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가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캐나다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 K한류는 문화 강국, 자부심 차원을 넘어섭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우리 경제의 효자죠. 지난 5년 동안 한류 덕에 이 수출만 37조 원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한국 아이돌 가수 화장법을 찾아봤습니다.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화장품 쇼핑은 필수가 됐습니다. I first heard I heard the culture on K-dramas. I bought a serum for dark spots by eyeliner. I watch some YouTubers. There are many Korean products, more expensive than here, especially because it is known that Korean products are so good. 한류 확산은 경제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 화장품, 가공식품 등 소비재 수출로 30조 5천억 원,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수출로 6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한류 덕에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은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영화 기생충 속 라면 조리법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생라면 등이 관심을 모은 영향입니다. BTS의 지민이 라이브 방송에서 즐겨 먹은 제품은 제조사에게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안겨줬습니다. 음악과 방송 수출액도 같이 늘면서 우리나라 문화의 국제적 파급력은 지난해 세계 7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5년간 부가가치까지 합하면 한류의 경제 효과는 50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 67조 원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일자리도 16만 개를 창출했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같이 선순환 관계를 일으키면서 한국의 글로벌 밸류에이션을 높였다.
세븐틴, 르세라핌 등 BTS의 후배 가수들이 해외에서 약진하고 있어 한류 영향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런 한류 열풍 덕에 외국인들도 한국에 많이 오죠. 그런데 이 서울 명동거리 노점상의 바가지 실태가 심각해서 저희가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명동 노점상들이 결국 가격을 내리고 가격표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만족할지 송정현 기자가 명동거리에서 만나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월요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이달 초까지만 해도 12,000원 하던 오징어구이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원래 12,000원이었는데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명동 상인복지회가 지난 7일부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을 내린 겁니다. 가격을 내린 5개 음식을 모두 사봤습니다. 방건조 오징어가 2,000원, 회오리 감자, 붕어빵, 핫바, 군만두가 1,000원 더 싸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I think sometimes it can be expensive, but it depends on what kind of food it is. And I think it's a good price though. I'm coming from Europe, so maybe for them it's expensive, but for me it's like a normal price. 일부 노점에 가격표가 아예 없다는 비판에 7월 중 전 노점이 가격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문 연 노점들을 돌아보니 대부분 가격표를 달았습니다. 단 일부 제품 가격만 내렸다는 지적에 명동 상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지금 저희가 3년을 놀다가 다시 장사를 시작해보니까 물건값이나 자재값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서울 중구청은 명동 상인회 등과 대책반을 꾸려 이달 중 명동거리 노점상들의 바가지 요금, 위생관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너도 나도 의대로 몰리는 의대 블랙홀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엔 동유럽 헝가리에서 의대 유학을 한 뒤에 국내에서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유학원은 헝가리 의대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국내 대학에 다니다 헝가리 의대로의 재입학을 준비한 23살 A씨. 올해 초 합격 통보를 받고 유학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능이라는 제도 하에서 다양한 과목을 한 번에 보는 거라면 헝가리 의대 같은 경우는 의대와 관련된 항목을 서울 대치동 유학원엔 헝가리 의대 진학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능 전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 국내 의대 진학 조건과 달리 생물, 화학 위주의 절대평가 선발 방식을 두고 문의가 많습니다. 스카이 재학 중에 이제 이쪽 헝가리 의대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의전원이나 학사 편입, 피트 시험 여러 가지 대학 재학 중, 졸업 중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헝가리에서 의사 면허를 따면 국내 의사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자격을 부여하는 해외 의대는 헝가리를 포함해 38개국, 159곳입니다. 한국인 진학률이 높은 헝가리의 경우 영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매년 2자릿수 이상의 학생들이 국내 의사 시험에 응시 중입니다. 지난 5년간 86명이나 응시해 73명이 합격했습니다. 일부에선 헝가리 의대 등이 우회 통로가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한 의사단체는 지난해 헝가리 소재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시험 자격을 줘선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의사단체가 적합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6년간 학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등 위험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이제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내게 됩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원래 시행령 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 고지서를 따로 발송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당분간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앞으로 3, 4개월 뒤 각 가정집에서 KBS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의결할 계획인데 실제 시행까지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TV 수신료 항목이 포함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약 3, 4개월 뒤부터는 휴대전 월금처럼 별도의 TV 수신료 청구서가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료를 KBS 대신 걷고 있는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원하는 시민들은 별도 고지서가 발행되기 전이라도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저는 TV가 없고 그래서 신청하자마자 바로 수리가 돼서 안 냈거든요. 한 번도 내지 않았고 그래서 불편함도 사실 못 느끼고. 이제 분리수납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한전은 고지서 발행 비용과 시스템 구축, 인건비 등 분리 징수에 연간 최대 2,269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선 그동안 몰랐던 이해하기 힘든 관행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직원 128명이 선관위원들로부터 전별금도 받고 해외여행 경비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정희, 노태학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 매달 수백만 원씩 위법 수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연기 기자입니다. 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갔습니다. 해당 지역 선관위원과 그 지인 등 9명과 함께 떠났는데 당시 A씨의 149만 원 해외여행 경비를 지역 선관위원들이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렇게 선관위원 돈으로 공짜 여행을 다녀온 선관위 직원들만 2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35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 128명은 인사발령차 떠날 때 전별금 명목으로 또 명절기념금 명목으로 선관위원 돈을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선관위원들이 받는 회의수당을 모아 직원들에게 주는 게 일부 지역 선관위 관행이었는데 선관위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비상임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들이 회의수당과 별도로 매월 수백만 원의 위법한 활동수당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소쿠리 투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재임 기간 매달 290만 원을 받았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관련 예산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삶이란 인생이란 세상에서 가수 나훈아 씨가 1년 5개월 만인 오늘 발표한 새 앨범입니다. 뮤직비디오엔 액션씬도 담겼습니다. 76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는 음악 열정을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같은 격투 장면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수 나훈아입니다. 가왕 나훈아가 새 앨범 새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7빛 향기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신곡 홍보를 위한 사전 예고도 없이 음원 공개 당일 전격 발표된 겁니다. 나훈아다운 파격과 자신감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새 앨범에는 모두 6곡이 담겼습니다. 청춘의 사랑을 노래한 기장갈매기 뮤직비디오엔 액션씬이 돋보입니다. 오늘은 해는 데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연도에서 이별을 하고 76세 시도한 색다른 화면에 팬들은 새롭고 재밌다는 반응입니다. 인생을 관조하는 삶엔 나훈아 특유의 애잔한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삶이란 인생이란 마당에서 한 세월 놀다가 가는 거지. 나훈아는 6곡 모두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며 다양한 색깔을 뽐냈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부르는 게 나훈아 노래의 특징이자 매력인데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고요. 이번 앨범 이름이 새벽이 된 건 6곡 모두 새벽에 작곡해서였습니다. 나훈아는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신곡을 발표했고 삶 속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무차별 총격전이 또 벌어졌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대낮에 저지른 총격에 한 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도로에 스쿠터가 지나가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머리를 움켜쥐며 쓰러집니다. 또 다른 거리, 주행하는 스쿠터가 보이고 8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쓰러집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모두 같은 스쿠터 운전자의 소행입니다. 오전 11시 10분 뉴욕 브루클린에서 처음 총성이 울렸고 도심을 10km를 이동한 스쿠터 운전자가 5번째 범행을 하기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낮 무차별 총격에 1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행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10분쯤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The shooter in these connected incidents used an illegal scooter that did not have a license plate to move from one location to the next. The image was sent to the smartphone of every NYPD officer. 취재진에게 포착된 총격범 25세 토마스 아브레우는 미소를 지으며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체포 당시 권총과 확장 탄창을 소지하고 있어 검거가 늦었다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인종 등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총격 범죄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비가 오는 날이 많은데요. 내일도 무더위 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북부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도 100mm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물벼락이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서 매우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에 서울은 27도, 전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이 26도, 대전 25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주 후반 정체정선이 북상하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양평 군민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2008년부터 요청해서 여당 군수, 야당 군수 모두 추진한다고 했고, 그래서 2031년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있든 없든 그 피해를 양평 군민이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의혹에 대한 조사는 사업과 별개로 하면 됩니다. 기존안이 좋은지 수정안이 좋은지 따져보고 좋은 안으로 빨리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양평은 죄가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